어느덧 학폭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배우 송하윤은 최초 폭로자 A씨가 귀국하고 반포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일까요? 1년 만에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배우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A씨의 최초 폭로 이후 이에 대한 송하윤 측의 몇 차례 부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어 그대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송하윤 본인으로서는 학폭 논란과 함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배우 생활을 그대로 접기에는 너무 억울했던 것이었는지 결국 나름의 준비를 한 후 자신의 과거에 대해 폭로를 한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하윤 측은 자신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A씨의 주장의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게 됐다는 입장인데요. 생활기록부 등 다수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고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명 통보를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라며 결국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지난 7월 A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A씨의 입장에서는 머리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경찰 측에서 연락해 출석할 수 있냐라고 해서 A씨는 미국에 거주한다고 대답해 수사 중지가 났고 지명 통보가 내려졌는데 송하윤 측은 자신의 연예계 복귀를 위해 A씨의 지명 수배자라는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죄를 덮어씌우고 고소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진실을 찾고 있는 과정인 상황을 감안하자면 이렇게 강경하게 송하윤이 맞서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송하윤이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보자면 20여 년 동안 잠잠했던 자신의 과거였기에 또한 지난해 최초 폭로 이후 별다른 추가 증언이 없었기에 송하윤은 A씨만 잘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A씨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업이 있을 것이고 이후 A씨 역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에 크게 논란만 만들지 않는다면 적당히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얼룩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은 필요했기에 미국 시민권자인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했고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아마 이를 계기로 복귀를 시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송하윤 측이 연예계 복귀를 위해 자신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결국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 후 생업을 뒤로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100억대의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결국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의 취재는 물론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반포고등학교 동창들까지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입장이나 동창들의 증언 외에 송하윤 측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학폭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 역시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요. 송하윤의 법률 대리인은 학폭을 한 사실과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송하윤 사건을 다룬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20년 전 사건으로 학교폭력법이 적용을 안 받던 시기다. 모든 징계 기록이나 강제전학이라는 기록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는 번과 제도가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송하윤 측에서 말하는 생활기록부라든지 징계 기록이 강제전학이라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강제전학 기록이 없어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건 언어 도단이다라며 피해자 측의 주장에 힘이 되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학폭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이며 법조계에 따르자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진술일지라도 일관성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보자면 최초 폭로자인 미국 시민권자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대부분 일관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결국 방송을 통해 나타난 목격자와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송하윤 측은 처음에는 강제 전학도 안 갔고 학교폭력도 없었고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학교폭력에 휘말려서 옆에 있는 짝꿍이 학교에 등교한 사실을 알려줬을 뿐인데 억울하게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라고 한 후 이제는 원활한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라며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는 아무리 공개된 사실을 뒤져보고 가능성마저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송하윤 측이 준비했다라며 자신만만해했던 자료나 증거의 가능성을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정말 공개하지 않은 준비된 것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놓기를 바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지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쌓인 분함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